네, 조태현의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로 2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트너가 없으셔가지고 좀 외로워 보이시는데. 네, 많이 외롭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아니요, 다음 주에는 교수님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 소장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다는 예. 생생경제 사행시,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기념 사행시를 지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띄워드려야죠. 좀 예. 생. 생생경제는 미모의 작가님이 계십니다. 생. 생생경제 월드 이코노미 청취율이 예. 점점점. 경. 경제가 쉽지는 않는 거 잘 압니다. 제. 재미있게 앞으로 만든다고 하니 꼭 좋다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고. 예, 좋습니다. 저보다는 지금 밖에서 제작진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역시 칭찬은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춤추게 하는 그런 요소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됐고요. 본격적인 경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최대 변수는 미국 대선. 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미국 대선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뭐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느냐 조사기관마다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격차가 심하다라는 게 실질적인 격차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그 기관이 주도를 하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초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가 이기느냐에 베팅한다라는 건 상당히 모험이다. 네, 네.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여기에 상하원의 한석에 따라서 모든 또 의회 구도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은 정중동이 맞다. 투자자라든지 관망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진짜 뭐 호재가 나온다 해도 사람이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 이제 뭐 조 기자님도 군대 다녀오셨습니다. 남자들이 알겠지만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정말 그렇죠. 누워만 있었습니다. 예. 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정말 의외로 뭐 어디서 뭐 국지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발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선에 베팅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거리 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좀 신중하게 성을 지켜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래서 사전투표가 뭐 열기를 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네 그렇죠. 얘기한 것도 그런 박빙 구도를 직접 반영하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누가 됐든 간에 네. 대선 뒤에는 대중국 압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는 거는 핵심 광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미중 갈등이 또 거세지면은 이 자원 전쟁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전에도 있었다는 네. 건데 2020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선에 누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요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 미국은 그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 뭐 그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해리스가 되면 뭐 조금 풀린다라고 보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첨예하게 그리고 국가 이익이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중국 대리기는 한 목소리를 내는 중국 것도 대리기는 지금 한 목소리로 좀 하고 있고 자 지금 이제 기자님 질문하신 것은 우리가 2020년으로 보게 된다라면 중국과 미국이 이제 헬륨을 갖고 처음에 붙었습니다. 네. 헬륨이라는 광물을 가지고 이게 생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헬륨 같은 경우 원래 우리가 자연에서 나타날 때는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굉장히 좀 어렵죠. 어쨌든 방사선에서 이제 발생이 돼서 네. 암석에 이제 갇혀 있었던 이제 거예요. 지구상에 얼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헬륨도 히토류죠.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개념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이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히토류, 네. 희귀한 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네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게 헬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양자 관련해 가지고 한때 우리가 많은 관심을 했는데 양자라는 게 우리가 현재 이론적으로는 존재해요. 이론적으로 존재하려면 온도를 270도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영하 270도. 로 낮춰야 되는데 헬륨은 거의 269도까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라든지 우리가 MRI 찍는다라든지 뭐 입자가속기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헬륨이 필요한데 미국이 이것을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5%를 미국에서 수입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었죠. 그렇죠. 헉헉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 히토류 안 줄게. 네. 그러니까 히토류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광물들을 네.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에 80%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뭐
그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깼던 게 트럼프라고 본다라면 이제 이들이 그 무역에 대한 부분들과 나라서 새로운 자원 전쟁의 시발점이 됐었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들은 이제 네. 뭐 휴지를 갖고 그 저 노르웨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안 준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쵸.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자원 전쟁의 시발점이 됐었던 게 헬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히토류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거 히토류는 57번부터 71번까지 그리고 21번, 39번 원자 번호 이렇게 해서 17종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름은 히토류지만 네. 그렇게 지표상에 아주 드물진 않은 하지만 이걸 추출하는 데는 굉장히 환경오염과 돈이 이게 많이 굉장히 드는 중요한 게 환경오염도 그렇지만 이 히토류를 추출하는 방법에 특허를 신청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이 이 히토류에 대해 90% 이상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망의 중심이 되는 거군요. 그 심지어 미국에서 히토류 원석을 캐가지고 이 개발을 중국으로 옮겨서 중국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편하니까 이것을 그 정말 미소량이기 때문에 산을 하나 깎아서라도 1g을 얻기 위해서 산을 깎아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네. 이게 특허가 중국이 갖고 있고 이거를 풀어내지 않았기 네.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 산을 하나 없애도 중국에 와서야 그거를 추출할 그럴 수 있다는 거기 수밖에 때문에 없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채굴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 50%밖에 안 돼요. 의외로. 근데 수출 물량은 전 세계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원소를 같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중국일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오염 문제나 저렴한 인건비나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네. 그걸 넘어서는 특허. 기술 같은 네. 것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서 두 나라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4년, 그러니까 2020년 벌써 4년 지났네요. 정말 예. 좀 지나면 5년째 되겠네요. 좀 한 나이 한 살 더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앞서 이제 시발점이 됐던 헬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이 최근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탈피를 했다라고 네. 해서 미국에서 이제 바꿨다라고 하는데 예. 헬륨을 지금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카타르, 알제리, 러시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량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에서도 이제 대규모 공장을 만들었고 또 중국 자체도 옌츠라는 곳에 2020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최근에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앞서 처음에 제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걸 얘기를 했지만 천연가스에서 추출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와 원유의 또 특징을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또 하나의 헬륨 강자가 됐었던 게 미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에서 헬륨 추출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고 중국에도 천연가스가 있죠. 예. 근데 중국산 천연가스에서는 헬륨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를 이란산 원유를 쓰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우리가 다양한 화학 소재 제품을 뽑아내기 좋고 예. 미국산 원유는 개솔린 자동차 움직이는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나는 천연가스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중국은 러시아도 그렇고 예. 알제리도 그렇고 뭔가 좀 중국과 좀 친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게요. 나라들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수입원을 다변화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국은 잘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이제 뭐 말은 그렇게 꺼내긴 했습니다만 이 히토류에 대한 대안을 아직까지 특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또 하나 광산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히토류 광산이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도 뭐 북한에 있어요. 많이 예.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36개, 일본도 한 130개 있습니다. 중국은 몇 개 있을까요? 몰라요. 거의 한 2천여 개, 199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아우, 질적인 스케일이 달라. 면에서 예. 양적인 면에서나 현재 지금 미국은 노력은 하고 있는 건 보이지만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민간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나름대로 자신들이 우회해서 또 수입해오는 물량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자체가 정부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핵심 광물이라든지 공급망을 중국이 꽉 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히토류만 공급망을 중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뤘던 리튬이라든지 뭐 다른 핵심 광물들 많이 틀어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히토류를 딱 안 준다라고 하면서 일단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국이 한번 간을 본 게 있습니다. 예. 일단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맞아요. 수출을 네네네.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히토류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히토류는 군사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건데 갈륨을 한번 툭 던져본 게 뭐냐면 이게 열전도성은 굉장히 강한데 열과 습기에도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TV라든지 전기차, 휴대폰에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렇네요. 예. 이걸 한번 툭 던져봤어요. 그리고 이제 게르마늄을 한번 툭 던져봤습니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 우리가 광섬유 케이블이라든지 인공위성의 태양광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탁 던져보니까 전 세계가 뭐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준 거죠. 자, 봤지? 우리 이것만 해도 이 정도야. 우리가 진정한 히토류. 진정한 히토류라면 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나노 공정에 들어가면서 네. 반도체가 있어야 AI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네. 이제 반도체 핵심이죠. 전 공정을 보면 식각과 증착이라는 네. 공정이 있는데 식각은 실리콘 웨이퍼를 깎아내는 거고 네, 네. 증착은 실리콘 웨이퍼에다 각종 전기 회로도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찍어내는 게 노광작업이고요. 네. 근데 이제 식각과 애칭이 이게 우리가 그 방막을 보게 된다면 1마이크로미터의 원판에다 이걸 붙이고 깎는 거예요. 1마이크로미터면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에다가 회로도를 붙여서 거기다 예. 전선을 깔고 해야 되니까 이게 기체 액체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를 깎고 이게 네, 말 네,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다 히토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한 가지 우리가 중국 얘기만 하지만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스칸듐이라는 그 네. 히토류가 있는데요. 이게 알루미늄과 합금이 되면 우주항공기체 필수 소비재가 되고 아하. 이게 없으면 스텔스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히토리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서로 주고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멘트 주고 안 주고 요소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목줄을 꽉 잴 수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라면은 이렇게 두 나라가 거인 둘이 싸우면은 그 네. 밑에 있는 우리처럼 조그만 소국들이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우리도 중국에서 히토류를 거의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중국 또는 일본도 이제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상당히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현재 실리콘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웨이퍼 지금 뭐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이제 실리콘이 대세니까 이게 대략 한 75%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텅스텐이라든지 전체 히토류에 대한 60% 이상이 중국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특별히 대책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작가님이 여기 또 써주셨는데 네. 저는 이거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뭐냐면 미국 만화 우화를 보면 그 황새가 네.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개구리가 그 입속에 들어가기 전에 황새 목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황새가 개구리를 삼킬 수도 없고, 네. 그러면 황새 입을 내야 되는데 그 개구리를 먹고 싶으면 입을 안 벌린 거예요. 개구리는 죽기 살자로 목을 딱 쥐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새가 더 갑인데 을이 딱 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황새는 미국이고 중국은 그 목을 딱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어떤 우화적인 부분 떠오르긴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실로서는 우리가 이 심각성은 알지만 대안을 마련한 자체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것도 대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히토류 보이량이 가장 많은 게 중국으로 4,400만 톤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1,200만 톤으로 2위입니다. 네네. 그런데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14만 톤을 생산했고 러시아는 8천 톤을 생산했습니다. 2022년 기준인데요. 예.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북한 내에도 히토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현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 또한 쉽지 외교적으로 않다. 하시는 것도 그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 이 얘기가 나온 게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별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게 러시아도 있지만 아프리카 쪽도 이제 상당히 공을 들였던 네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거는 뭐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에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종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템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부의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뭐 방법이 있을까요? 별 나올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꼭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히토리라는 게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생산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국가에서 또 생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예. 것들을 하나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 리튬 광산이 크게 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리튬이라는 건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우리가 포스코가 저 아르헨티나 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유럽도 있고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발빠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종합상사들, 과거 종합상사라고 불렀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아직까지 상장사로 몇 명을 유지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의 장사는 과거에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였다라면 지금 자원을 사고 파는 거에서 더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상사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례법을 위해서 반도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임무지만 종합상사들에게 이렇게 자원 개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우리 코트라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협업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고는 이거는 뛰기는 오히려 저쪽이 얘네가 우리가 뭘 원하네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 우리가 이제 성공한 것이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인도네시아의 또 석유도 우리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가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MB 때 자원 외교가 좀 더 정밀했으면 그렇죠. 조금 더 정치권에서 인내심을 가졌으면 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자원에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